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매매를 위한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특히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 구리 선물, 차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전 매매를 위한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즉, 제가 정말 실제로 매매할 어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보다가 관심 가는 종목이나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생기면 또 해당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을 공유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어떠한 종목이나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 또 그에 대한 종목도 분석해서 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200 데일리 차트입니다. 아주 좁은 박스권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이 400 혹은 401, 전 여기 최근 고점으로 해서 401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이 401은 약 2달인가요? 2달 내지는 3달 동안 한 4번 정도 고점을 확인하였던 지점입니다. 상당히 강한 저항대이자 또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0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숫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확인하였으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저점은 391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가격대는 391과 401 사이의 어떤 좁은 박스권, 10포인트 내의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좁은 박스권보다 더 큰 박스권도 하나 보이네요. 바로 이 380이라는 지점입니다. 즉 이러한 좁은 박스권 바깥에 또 380에서 400이라는 20포인트 간격의 큰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가격 구조에서는 만약에 391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401로 도전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보겠고요. 그 이후에 401을 또 극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391로 내려오는 흐름이겠군요. 만약에 다음 주 중에 391을 깨버린다면 그것은 380을 확인하러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가격 시나리오를 갖고 다음 주에 어떤 매매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하위 차트 중에서 15분 차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뭔가 400이라는 지점은 중요하다는 걸 확인받고 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군요.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이 가격대에 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 되든 말든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리면 저는 저의 매매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린다 하면 더 좁은 박스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질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뭔가 이런 움직임이 발생한다면, 첫 번째로 이런 고점을 극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러한 매수의 목표 가격은 400에서 401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손절은 당연히 390에서 39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시장이 안 좋아서 얘가 폭삭 내려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구조에서는 391이 무너지면 380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다음 주 중에 무너져도 전 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락이 길게 이어진 상황에서 큰 저점을 쉬지 않고 무너뜨렸을 때 매도에 따라가면 안 좋았던 적이 많더라고요.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러다가 급반등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매매 계획으로는 우선 첫 번째 매매 시나리오로는 391을 지지한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습이 나올 때 주목을 해보고자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391을 그대로 깨버리더라도 심지어 이런 모양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매도에 따라가지는 않을 그러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직접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 상황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73,000원이니까 요 정도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인데 제가 언제부터 샀냐면 요 때부터 샀거든요. 이때부터 뭐 맨날 사거나 아니면 음봉일 때 사거나 뭐 그런 걸 했습니다. 제가 맨날 주장하던 뭐 음봉마다 사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차량봉에 사거나 맨날 제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음봉마다 사거나 혹은 맨날 사거나 뭐 대중 없이 샀어요. 왜 샀냐 하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여기 간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게 2년이 걸려도 모르겠고 3년이 걸려도 모르겠지만 얘는 95,000원 간다. 95,000원은 가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도 된다 라고 생각했고, 얘는 6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기 시작했더니 지금 평균 단가가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버렸고, 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이만큼 들고 있는데 아직 훨씬 더 많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연속으로 양봉이 4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첫 음봉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이 나타날까? 과연 이 모양이 나타날까라는 것이죠. 이 모양이 나타난다면 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겠습니다. 첫 음봉이 나왔으니 전 첫 음봉이 나오면 항상 다음도 음봉이 나올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다음 주, 즉 1월 첫째 주에는 굳이 매수하지 않거나 혹은 주 말 정도에 되어서, 즉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되어서 이러한 음봉이 완성될 때쯤이면 조금 발을 담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95,000원 간다라고 제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임마, 니는 95,000원 간다고 네가 그때 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안 갔잖아, 책임져라가 아니라 저는 책임을 지고 있죠, 그죠? 예, 저는 저한테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95,000원 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라는 게 대단히 매매에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최근에 절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4연속 양봉 후에 첫 음봉인데 과연 또 이게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양봉 나왔잖아, 너 틀렸네? 예, 그거 틀릴 수 있죠. 저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틀려도 됩니다. 연초 시세는 저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초에 이제 야야 삼성전자 사자 하면서 막 매수세가 몰릴 것 같은데, 이제 아니야, 역시 니네들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밀어버릴 것 같다는 어떤 약간 주술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하에 저는 다음 주 초에는 일단 매수를 하지 않아 볼 생각입니다. 해외 시장 시세를 살펴보다가 구리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구리가 이전 차트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올라온 이유예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달째, 한 6달째 지금 엄청나게 이게 강한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6개월째, 지금 6월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6개월째 이제 거의 뭐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단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 세우는 좋은 양봉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4.5라는 가격을 돌파하고 나면 4.78 내지는 4.75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대는 어떤 상승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가 이걸 못 뚫으면 어떡하지? 얘 잘 안 보여요. 못 뚫고 나서는 뭐 일로 올 수는 있는데 이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은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리에서 보는 가격 구조상으로는 4.5를 돌파하면 이 빈 공간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4.375를 붕괴하고 나면 뭐 이 빈 공간을 좀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해외 선물 직접 다루기도 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제가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구리 해외 선물은 좀 단가 자체가 조금 제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체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대체할 만한 그런 상품들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ETF 중에 하나의 CPER이라는 녀석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구리 이 선물의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얘는 차트가 매우 괴이하게 보이죠.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연속적인 어떤 선물 시세니까 예쁘게 보이지만, 얘는 뭐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상품이니까 뚝뚝뚝 끊어져 보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항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27.5라는 이러한 가격입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돌파만 해준다면 29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정도는 깨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를 깨버리면은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조상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27달러는 좀 훼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CPER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면, 그리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이 27.5라는 걸 넘어서는 걸 보면서 여기서부터 한 5%, 이게 간격이 멀어 보이지만 5%밖에 안 돼요. 5%의 수익 목표를 노려보고요. 뒤쪽으로는 한 27달러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저의 말에서도 5% 밖에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5%란 수익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쪽은 5%, 즉 위쪽은 한 1.5달러 정도의 갭을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하단으로는 0.5달러 정도의 갭만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로 가는 폭이 아래로 가는 폭보다 3배 정도 많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의 수익은요,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5만 원 밖에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겠지만 1억 원을 넣으면 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경우는 바로 이 손절폭보다 이 퍼센트, 즉 이 수익폭의 배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담은 5% 혹은 담은 1%라도 손절폭보다 훨씬 더 긴 폭이라면 전혀 작지 않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구리 이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삼성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H는 구리의 가격을 2배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얘도 막 가격이 막 뚝뚝뚝 끊어져서 보이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저항대로 제가 아까 이걸 넘으면 여기까지 가요 라고 했던 그 가격대가 여기에요. 즉 한 2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넘어서면 한 23,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 10%의 공간이 있는 거죠. 아까 그 CPER이라는 녀석은 한 배를 추정하니까 5% 정도잖아요. 얘는 2배니까 10% 정도입니다. 뒤로는 뭐 한 2만원 정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으니까 뒤로는 한 5%, 뒤로는 5%가 아니라 한 뒤로는 한 3% 정도 를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위로는 10%, 아래로는 한 3에서 4% 정도를 손절폭으로 잡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CPER은 5% 수익인데 이 삼성 레버리지 구리 선물은 10% 수익이니까 이 녀석을 고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와 10%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5%의 수익을 원한다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만 원을 벌게 되겠죠. 10%의 수익을 추구할 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선택지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기 위하여 얼마의 리스크를 걸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에 따르면 5%를 먹기 위하여 한 1.5% 정도의 손해를 감수한다고 했으니 100만 원을 베팅하면 1.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를 먹기 위해서 3%의 손실을 감당한다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3만 원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잠정적인 손실도 크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실상의 똑같은 비중, 즉 나에게 주는 위험으로는 똑같은 위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5%와 10%의 수익률 자체의 숫자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5%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똑같이 리스크를 3만 원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수익으로 10만 원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절값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상품 중에서 코스피 200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구리에 대한 매매 전략을 생각해 보았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공유드렸던 매매 전략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